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출격을 앞둔 당권 주자들이 캠프 진용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을 하는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사람은 각자 정통성, 원팀, 개혁을 앞세워 새몰이에 나섭니다.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군도 출사표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충청과 TK를 찾아 보수 정통성을 내세웠습니다. 나 의원은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사람, 감히 저 나경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 이름은 재집권 캠프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민심부터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기반에 대한 저의 예의라고도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팀 캠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지사, 장관 등의 경험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단합을 이뤄낼 적임자임을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 돌린 명함에도 이러다가 다 죽는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개혁과 변화를 이끄는 적임자라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는 진종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는 나경원,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펼칩니다. 주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당권 주자들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곧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하기로 마음은 굳혔는데 이번 임기 사퇴 시기를 두고 속내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1극 체제를 견제하려는 듯 비명계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퇴 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은 했다며 사퇴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오는 24일 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후 대표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놓고 그거까지 하고 나서 사퇴하는 거를 생각 중이시다. 단독 출마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과 친명계 일부에서도 나오는 연임 반대 기류를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5선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의원 측은 채널A에 당대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원 당규를 건드리는 이런 과정보다는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아픈 것을 해결하는 문제, 저라면은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의원이 나와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다룬 국회 법사위를 보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부터 의원들까지 야당의 융단 폭격이 이어졌는데 정작 여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단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위원장님 복귀됩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 위원장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하고 두 손 들고 반성하게 하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독주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고 상임위에 들어가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법사위를 보면서 답답하고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의원들 의견도 정확히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라리 여당이 들어가 사실관계를 짚어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레까지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합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구성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뭘 했다는 겁니까? 네, 박성재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자진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9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장관. 특검법이 상정된 밤 10시 40분쯤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네, 자신은 청문회 출석 요구만 받았지 이 법안 상정 회의 참석까지는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청문회에서 도망간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도망간 셈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도 뭐 공세가 굉장하던데요. 네, 임기훈 전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방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가 안보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야당은 임 전 비서관이 국회를 희롱했다라면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자, 최상병 특검법은 언제쯤 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까? 네, 야당이 어제 이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말려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 아버지 발언 때문에 곤혹스러워한다면서요. 네, 지난 19일 있었던 일이죠.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은 좀 말려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편하셨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달라.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셨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표현을 쓰지 않도록.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아버지 이 발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자, 이재명 대표와 강민구 최고위원이 1964년생으로 동갑입니다. 이게 동갑 친구들끼리 사실 좀 어색한 말이잖아요. 자, 천준호 비서실장은 강 최고위원이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면서 특수한 환경에 처지해서 좀 감성적인 언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죠. 자기가 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에서도 아버지 발언이 나왔다는데 뭡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 오늘 대전에서 당원과의 만남이라면서 모임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봤던 강미정 대변인이 원내대표이자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을
대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전의 아버지 조국신당 원내대표 박운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 발언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하죠.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축해 세우는 건 이 대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쯤 북한이 5차 오물풍선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 군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이번엔 좀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문예빈 기자, 북한이 혹시 그 사이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정황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르면 내일 새벽쯤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이 날아오는 고도 1만 피트의 바람 방향을 확인해 봤더니 풍선 살포에 가장 적합한 북풍이 당분간 예보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3시쯤부터 동쪽으로 부는 정서풍으로 바뀐 다음 아침까지 남서풍이 이어지는데요. 북한은 3차와 4차 살포 당시 서풍인데도 풍선 도발을 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풍선이 아닌 다른 형태로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돌발 행동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도발, 무인기 침투 등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했던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탈북단체가 그젯밤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 20개를 북으로 날리자 김 부부장은 하지 말란 것을 했으니 일거리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며 5차 오물풍선 살포를 암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우리 군은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죠.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 수위를 높이자 미국에서는 한국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새로 체결한 다음 날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in nuclear burden sharing. 우리나라는 핵물질 반입이 제한적인 만큼 동맹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러북 관계 심화가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소속의 한 전문가 역시 미국이 북핵에 인질이 되는 게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핵무기 증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But let me be clear. Absent a change in the trajectory of adversary arsenals, we may reach a point in the coming years where an increase from current deployed numbers is required. 크렘린궁에 돌아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력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В наших планах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й триады как гаран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баланса сил в мире. Безусловно. 또 우호국들과의 군사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위해서인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부산 바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란 별칭처럼 길이 300m의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네, 다목적 전투기인 슈퍼호넷입니다. 루즈벨트 하면은 이외에도 항공기 70여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국내 입항은 7개월 만. 특히 루즈벨트함의 입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intent is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navies, and the intent is to ensure that we are ready to respond to any crisis or contingency.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프리덤 엣지는 해상작전에 한정된 기존과 달리 해상과 수중, 공중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됩니다. 전례 없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결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이 군사 협력의 수준이 너무 공격적이다.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핵심 요인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급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과시하기 위해 연합훈련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새벽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도까지 벗은 채 거리를 활보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며 웃옷을 벗기 시작하는 남성. 손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한 손엔 흉기, 한 손엔 티셔츠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남성이 길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가 발령됐고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을 다 깨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주소지로 해서 검색했던 게 신고건에 두 건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우리 직감으로 거의 확신을 했던 거죠. 사라진 70대 남성은 이전에 옆집에서 날 죽이려 한다며 2차례 경찰 신고를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망상과 환청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서 주소를 찾았고 결국 70대 남성은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30cm 길이의 흉기도 부엌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 중에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했고 응급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70대 남성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한 무인 점포에서 계산하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쳐가려 했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의 수상한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주인이 원격으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뻔뻔한 도둑질 연기, 이기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점포. 흰색 상의에 반바지,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섭니다. 상품을 잔뜩 가져다 놓고 바코드를 찍는데 화면에는 아무런 상품 정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점포 주인이 확인할 수 있는 CCTV 아래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신용만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불과 5일 전 이 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품을 그냥 가져간 전력이 있었습니다. 남성을 알아본 가게 주인은 원격으로 매장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매장에 갇힌 남성은 가게 안을 잠깐 서성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까먹기도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려둔 영수증을 집어든 이 남성. 계좌이체로 계산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미리 확보해둔 이전 범행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2021년 3,500건에 불과하던 무인 점포 절도 신고는 2022년엔 6,0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남성이 2회에 걸쳐 훔친 물건 가액은 약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해외 전지 훈련을 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선수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서 뒤늦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훈련 중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미성년자인 후배를 성희롱했다는데 이 선수는 너무 과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탈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난 피겨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빙상연맹이 선수관리와 훈련 향상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팀 단위 전지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 도중 선수들이 음주와 성추행을 해 연맹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애초 보고된 음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추가된 겁니다. 총 3건으로 나뉩니다. 먼저 2명의 여자 선수가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게 적발됐습니다. 그중 여자 선수 A는 다른 날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 선수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고 성적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은 여자 선수 B가 A의 사진을 찍어 남자 선수에게 보여줘 성희롱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와 성추행으로 A 선수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B 선수에게는 1년의 자격정지, C 선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국제대회 출전에 제동이 걸립니다. 3년간 선수 생활이 정지된 A 선수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안 됩니다. 연맹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선수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도 해당 건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징계를 받은 A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은 공식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연맹은 지난 2일쯤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지난주 목요일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청소년 선수들이 주축인 만큼 다음 주 부모님 간담회를 열고 인성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생아를 사고 파는 불법 입양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오늘은 아기를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고르는 사람들을 이세하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한 해 2,000명 넘는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불법 입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4개월 된 아들을 둔 24살 미혼모 A씨. 출산을 앞두던 시기 불법 입양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픈 채팅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을 원한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마치 쇼핑하듯 부모의 학력과 신체 조건을 물어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여성. 이미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며 먼저 아이를 데려간 뒤 나중에 호적에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수술을 좀 만들어야 돼요. 2년 정도는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기 어려워서 아꼈고 이제 그 엄마가 그때가 사연이어서 아예 이제 저희가 키우려고 생각할까 말까 그런 고민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 현행법상 입양은 기관 심사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끼리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 입양이 횡행합니다. 처벌을 우려해 돈 거래가 남으면 안 된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건 주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고 그건 이제 큰 처벌이에요. 아예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기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병원에서 나온 걸로 출생신고서만 써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감독기관 같은 것까지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잖아요. 뭐 학대를 받는지 뭐 제대로 키워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신생아 5명을 매매해 학대하고 버린 40대 부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불법 입양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 거래가 없더라도 법원 허가 없이 입양하거나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불법 입양, 중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360 이세아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덮친 주말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계속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말인데도 하천 일대는 텅 비었습니다.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하천에 내려가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 울립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린 오늘, 제주와 전남,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수, 돌산 70mm를 비롯해 해남과 장흥에도 6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때 남부 지역 대부분에 내렸던 호우특보는 저녁 6시 반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 남해안엔 최대 60mm 이상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하천변 지하 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파키스탄에선 폭도 수백 명이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용의자를 끌어내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주변으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차량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인기 관광지 마이단에서 현지 시각 20일 밤 무슬림 폭도 수백 명이 경찰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서엔 한 남성 관광객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머물던 호텔에서 이슬람 성서 쿠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서를 공격해 이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불에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체포된 폭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슬람교나 무슬림들을 모욕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누구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빈번합니다. 지난달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방에서도 쿠란 훼손 혐의를 받던 70대 기독교인 남성이 군중에게 공격을 당해 치료 끝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시민 3명이 숨졌고 경찰관을 포함해 10명이 다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주유소 건너편에서 연달아 총성이 들립니다. And there's a shooting going on. 주차된 차 뒤편에 쓰러진 사람이 보입니다. There's somebody lying in the parking lot, shot. 미국 아칸소주 포다이스시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1일 오전. 총격범이 쏜 총에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엔 경찰관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 3,200명의 소도시인 포다이스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을 뉴 에든버그에서 온 44살 트래비스 유진 포지로 특정했습니다. 목재 트럭을 모는 운전사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가지 제목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It's tragic. Our hearts are broken. The entire state of Arkansas will be with this community and with those affected victims.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234건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이젠 세계 최고 다둥이 아빠를 꿈꾸나 봅니다. 그렇게 저출산 걱정을 하더니 벌써 자녀가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1명 다둥이의 아빠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는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 임원과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임원은 38살의 시본 질리스. 앞서 지난 2021년 쌍둥이 자녀를 낳았는데 올해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단 겁니다. 다만 머스크는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올해 얻은 아이는 머스크의 12번째 자녀가 됩니다.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아이가 있어 생존한 자녀는 11명입니다. 지난해 9월 출간된 머스크의 전기에는 머스크가 질리스에게 정자를 기증하겠다며 출산을 권유했고 체외 수정으로 이란성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질리스는 자신의 SNS에 머스크가 쌍둥이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유럽의 출산율 위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문명은 대폭발로 끝나거나 성인용 기저귀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범의료계가 오늘 정부와의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꽁꽁 막혔던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여전하고 이 강경 일변도인 전공의와 의대생들 태도도 변수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와 지역 의사회장, 의사협회 간부 등 범의료계가 모인 첫 회의. 2시간 넘는 경론 끝에 정부 측과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 정부가 형식과 의제 상관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화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2025년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맞으면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면택 의협회장이 언급했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의 일방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어떤 좀 전향적인 자세가 있으면 당연히 보류되지만 그런 게 없이 정부가 더 강하게 갑자기 뭔가 하면 그러면 18일 같은 전 직역이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일어나겠죠.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재논의에 들어가는 듯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정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범의료계 회의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이 빠진 것도 변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 등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 한국이 그리워서일까요? 한국말에 반응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푸바오 아리 중인 국내 팬들을 위해서 올 가을 극장가엔 푸바오 영화까지 개봉될 예정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중국 스촨성 판다 기지에서 일반 관람객들에 공개된 푸바오. 나왔어, 어떡해. 한국어가 들리자 마치 알아들은 양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한국어 음성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목소리에서 한국인 이모의 사랑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로 훈련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른바 모국어에 반응한 듯한 모습을 보인 판다는 푸바오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6월 일본에서 태어나 지난해 2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샹샹. 일본어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자 대나무 입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깜봤다나, 짠짠. 지난 4월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는 약 70일의 적응 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선 푸바오 사랑이 계속 이어지며
중국 판다 기지를 가는 여행 상품 예약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올해 가을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간 우정을 다룬 영화 안녕 할부지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가 110억 원을 들여서 프로포즈 성지를 만듭니다. 저출산 시대에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는 구상인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분수가 힘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반지를 형상화한 데크 형식으로 프로포즈 라운지와 이벤트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대구시가 도심 하천인 신천에 조성하기로 한 프로포즈 존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프랑스 파리의 퐁네프 다리처럼 전국 선남 선녀들이 모이는 프로포즈 명소로 만들 거란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솔직히 이 공간을 보상하게 된 생각이고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성지를 만든다는 구상에 반응은 엇갈립니다. 연인들이 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도 가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결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선 사랑이 넘치는 곳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와 함께 프로포즈를 안 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도 한국에선 사람에 둘러싸인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 시장은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사업 추진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팬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굵은 빗방울 속에서도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황소 황희찬이 등장합니다. 팬의 날쌘 드리블에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 금세 따라가 막아냅니다. 특유의 볼 접는 기술을 수차례 뽐내기도 하고 초등학생과 맞붙은 황희찬, 후배 백승호의 볼을 받더니 무자비하게 헤딩슛을 날립니다. 제 뒤로는 시즌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황희찬이 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던 궂은 날씨에도 이곳은 축구 열기로 뜨겁습니다. 팬들은 눈앞에 있는 황희찬이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도 뭔가 중계화면 보는 것 같고 실감이 좀 안 나긴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또 계속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 앞으로도 황희찬 선수 파이팅! 파이팅! 영국에서 갈고 닦은 황희찬만의 축구 기술을 배우는 시간. 어린 팬의 드리블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더니 그렇지 형이 앞쪽을 맡고 있었으니까 안쪽으로 잘했어. 금세 드리블 실력이 향상됩니다. 주변에선 황희찬의 소장품 전시도 열렸습니다. 부천 소재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황희찬. 당시 입었던 첫 유니폼부터 월드컵 결승골을 만들어준 축구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팬들도 신기한 듯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황희찬도 이런 팬들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항상 최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자란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지난 시즌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12골로 맹활약한 황희찬은 국내에서 재충전을 한 뒤 복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종일 오락가락하던 수도권의 비는 거의 그쳐갑니다. 다만 밤사이에 남부와 제주도의 장맛비는 계속될 텐데요. 남해안은 시간당 30mm, 제주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 비는 제주 산간에 최대 100mm, 남해안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내륙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의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고 내일 오전이면 일단 전국이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늦게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전반적으로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모레는 남부와 제주에만 적은 양의 장맛비 예상됩니다. 비가 잠시 멈추는 동안 진한 폭염 정도는 아니어도 다시 낮에는 더워집니다. 낮 기온이 30도 선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처음 모인 범의료계 대표들이 정부와 대화할 뜻을 밝힌 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 전공의는 불참했고 논의 주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의료계가 진정 대화할 뜻이 있는 건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조건 없이 환자만 보고 대화할 것.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